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그래프2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재와 강의 자료 PPT 파일을 미리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간단한 필기 도구를 준비해서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하나하나 메모해 가면서 강의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달 사항을 전달하고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말은 지금 계절이 환절기입니다. 즉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죠. 그러니 특별히 아침 저녁 시간에 외부에 외출하거나 또는 학교에 등교하실 때 여러분 몸 보온에 신경 쓰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또 아울러 학교 등교하실 때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학기 종강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말고사 및 레포트 작성을 서둘러서 완벽하게 준비를 잘 해서 당일날, 즉 기말고사 당일날 제출해 주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혹 제 시간에 강의 청취하시라고 교수님이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전체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강의 청취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제때 강의 청취 안 하는 것은 반드시 결석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채점시에 교수님이 횟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두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적도 균등하게 나갈 수가 있다면, 그러니 반드시 제때 강의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강의 자료 여러분들 PPT 파일을 보시면은 슬라이드 앞에 보십시오. 타이틀이 뭐다? 그래프2의 첫 번째 강의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 박스 내부에 뭡니까? 11장 1절 최소 비용 신장 트리와 2절에는 뭐다? 그 방법으로 크리스칼의 MST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9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 펼쳐 놓고요. 여기서 말하는 최소 비용 신장 트리 개념이 뭐냐? 자, 이것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교수님이 설명을 해 드리면은, 어떤 이미 노드가 있다면 그런 노드, 자, 노드라 그러지만은 다른 말로 버텍스 정점이 되겠죠. 그죠? 그런 노드를 잇는 엣지 가중치의 합이, 엣지는 간선을 말합니다. 간선에다가 웨이트 밸류 값 가중치를 주겠죠. 15나 12나 7 이런 식으로. 그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신장 트리를 최소 비용 신장 트리라고 하고, 주로 이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알고리즘은 어디에 주로 응용해서 사용하느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우리 고속도로라든지 지방도로 이런 거 있죠. 또 통신망을 구성할 때, 우리 뭐 대한민국의 주요 3대 망이 있죠. KT라든지 SK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통신망 구성이라든지 또 배관 연결 등, 배관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업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죠. 그것도 뭐 단순하게 뭐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뭐 그런 짧은 기간도 있겠지만은 우리 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관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전국망입니다. 그죠? 그럼 배관을 연결하는 등 모든 노드를 최소의 비용으로 연결하는 문제에 쓰인다. 그래서 이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11장 2절에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의 자료 여기에 박스 안에 두 번째 있는 요 크리스칼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프림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간다면은, 첫 번째 프림 알고리즘은 뭔데, 이 프림 알고리즘은 일단 시작 노드 한 개만 먼저 추가를 한 뒤에 현재 추가한 노드와 연결된 엣지 중에서 가장 작은 엣지와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엣지를 비용 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즉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용이 가장 작은 값이 예를 들어 2다. 그러면 맨 좌측에 옵니다. 그 다음 3, 5, 22, 56, 77, 100, 120 이런 식으로 쭉 뭡니까? 정렬을 합니다. 소팅을 하겠죠. 그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가중칩 값이 작은 간선부터 차례대로 선택하여 신장 트리를 완성해 가는 방법이 바로 뭐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되겠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메뉴의 타이틀이 신장 트리, 스페이닝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놈의 간단한 개념은 뭔데, 현재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392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장 트리의 개념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간다면은, 신장 트리는 그래프가 가진 모든 노드를 사이클 없이, 즉 순환 없이 서로 연결한 트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장이 있죠. 스패닝이라 그럽니다. 우리 메뉴의 타이틀 보니까 스패닝이란 말이 있죠. 요거는 모든 노드를 포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강의 슬라이드 밑에 보니까 요약 정리된 두 가지 내용과 그 다음 아래쪽에 그림이 나오죠. 요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396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그림 11-1이 나옵니다. 그게 소제목이 신장 트리의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 A는 연결 그래프고 B는 뭐다? 신장 트리의 예제를 그려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신장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신장 트리, 스패닝 트리라 그러죠. 이놈은 그래프 내용보다 모든 버텍스, 정점을 포함하는 트리다. 그리고 신장 트리는 트리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모든 정점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뭐다? 사이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밑에 그림 보니까 그래프 G가 있죠. 왼쪽 거는 연결 그래프인데 이미 버텍스 A와 B와 C가 있는데 이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신장 트리는 이게 사이클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신장 트리 예제에 보니까 역시 버텍스는 A와 B 세 개를 썼는데, 왼쪽 거는 보니까 A와 C가 엣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중간 거 보니까 C와 B 엣지가 없죠. 그 다음 마지막 거 보니까 A와 B가 뭐다? 엣지가 없습니다. 즉 사이클 형성이 안 되게끔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걸 우리는 신장 트리라 그래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신장 트리는 그래프에 있는 N개의 정점을,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B 그림 보니까 A와 B, C 정점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N개의 정점을 정확히 뭐다? N-1의 간선으로 연결하게 된다. 여기 버텍스가 3개 있는데 간선은 뭐다? A와 B가 연결되어 있죠. 1개. 그 다음 B와 C가 연결되어 있죠. 또 1개입니다. 그러면 간선은 결국은 2개다. 그래서 버텍스가 3개인데 간선은 몇 개다? N-1개의 간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2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에는 많은 신장 트리가 존재 가능하더라.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고 있는 우리 그림 11-1은 그래프와 신장 트리를 보여주고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요약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신장 트리는 뭐다? 그래프 내의 모든 버텍스를 포함하는 트리를 뭐다? 신장 트리라 그런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스패닝의 의미가 뭐다? 모든 노드를 포함한다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N개의 버텍스, 정점을 가지는 그래프의 신장 트리는 N-1개의 뭐다? 간선을 가지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뭐가 나오는데, 타이틀이 뭐라고 나옵니까? 신장 트리 뭐라고? 알고리즘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96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뭐라고? 알고리즘 11.1 신장 트리라고 수도 코드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epth First Search V라고 되어 있죠. 버텍스 V. 요거는 우리가 저 앞에서 우리가 다뤄본 깊이 우선 그래프에 해당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깊이 우선을 탐색하는 건데, 두 번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버텍스 V를 방문되었다고 표시를 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for all u라고 되어 있죠. 요 놈은 뭔데? V에 인접한 정점을 뭐다 탐색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if문을 써가지고 u가 아직 방문되지 않았으면은 대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텍스 V와 u를 V, u를 신장트리 간선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아래쪽에 보니까 depth first search 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신장트리 알고리즘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신장트리는 그래프의 최소 연결 부분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의 의미는 간선의 수가 가장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개의 정점을 가지는 그래프는 최소한 n-1개의 간선을 가져야 하며 n-1개의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필연적으로 트리 형태가 되고 이것은 바로 신장트리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앞에서도 트리를 다뤄봤지만은 트리가 구성될 때 가져야 할 뭐 조건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트리 조건은 저 뒤에 가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미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트리의 조건은 첫 번째는 뭔데? 그래프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다? undirected. 그러니까 직접 연결되는 게 그 방향을 주는 게 아니고 무방향성 그래프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다? 사이클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connected, 즉 모든 버텍스들이 정점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더라. 그래서 문제는 간선을 추구할 때 사이클이 생기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최소 비용 신장틀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밑에 갈로의 영문 표기는 뭐다? 미니멈, 최소죠. 그죠? 스페이닝, 신장, 트리다임. 근데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비용은 코스트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빼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소 비용 신장 트리의 내용은 우리 교재 397페이지 한가 보세요. 그거 가면은 맨 아래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통신망이나 도로망, 그 다음에 유통망 등은 간선의 가중치가 부여된 네트워크로 표현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중치는 길이, 구축 비용, 전송시간 등을 나타내고, 이러한 도로망이나 통신망, 유통망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코스트로 구축하고자 한다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정점들을 가장 적은 수의 간선과 비용으로 연결하는 보다 줄여서 MST라 그러죠.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필요하게 되더라. 그래서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신장 트리 중에서 사용된 간선들의 가중치 합이 최소인 신장 트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자료 요점 정리를 뭐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정점들을 가장 적은 수의 간선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연결하는 게 뭐다? 최소 비용 신장 트리다. 그리고 이 MST의 응용은, 즉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주로 어떤 데 응용하나? 그래서 4가지 정리가 되어 있죠. 주로 도로 건설과 전기회로, 통신, 망 구축할 때, 그 다음 배관 연결할 때 요런 데 활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교재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어디에 나오느냐? 397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은 신장 그 그림 11-2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신장 트리의 응용 그래가지고 전화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이미 버텍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림은 지금 모양 보니까 전화기 있죠. 소화기를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 왼쪽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이 전화기가 하나의 버텍스 정점이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게 또 하나의 정점이라면은 이걸 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중간에 뭡니까? 웨이트 값을 14를 줬습니다. 가중치를. 그럼 이 14는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화기를 뭔가 연결해야 뭐 통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요점 정리하는 거 세 번째 내용에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통신은 뭐다? 전화선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전화 케이블망을 구성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화선의 길이라 그랬으니까 길이가 여기는 12대가 있고 22, 3, 뭐 6, 5, 4, 18, 15, 17,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우리가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연결을 임의의 정점에 연결을 하되 이왕이면은 뭐다? 에? 순환이 안 되면서 사이클 형성 안 되면서 뭐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연결해야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보겠죠. 그죠? 요럴 때 응용해가 쓰겠다 이 말.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397페이지 메뉴의 중간쯤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 놨는데, 신장 트리는 어디에 사용될까? 신장 트리는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많이 활용되고, 예를 들어 N 개의 이치를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최소의 링크를 이용하여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 최소 링크 수는 N-1이 되고, 따라서 신장 트리들이 가능한 대안이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해상의 모든 전화기를 가장 적은 수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하고자 한다면은 신장 트리를 구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더라. 여기에 케이블이라는 용어는 뭐다? 우리말로 직역하게 되면 뭡니까? 유선이 되겠죠. 그죠? 선이 있다.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뭡니까?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무선입니다. 무선. 주파수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각 링크의 구축 비용은 똑같지가 않더라면, 따라서 단순히 가장 적은 링크만을 사용한다고 해서 최소 비용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각 링크 즉 간선에 비용을 붙여 가지고 현재 이 숫자로 이렇게 비용을 붙여 놨습니다. 링크의 구축 비용까지를 고려해서 최소 비용의 신장 트리를 선택할 필요가 있더라. 바로 이것이 뭐다? 우리가 다음 절에 공부하게 될 최소 비용 신장 트리의 컨셉추얼 개념이 되겠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강의 슬라이드 중간에 보니까 MST의 응용을 보니까 도로 건설은 주로 도시들을 모두 연결하면서 도로의 길이를 최소가 되도록 하는 문제를 다룬다. 두 번째, 전기회로는 단자들을 모두 연결하면서 전설의 길이를 가장 최소화하는 문제. 세 번째, 배관은 파이프를 모두 연결하면서 파이프의 총 길이를 최소로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주로 응용해서 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저 위에 타이틀이 뭐다? MST의 뭐다? L하고 되어가 있습니다. 이 MST는 앞에서도 언급했죠. 최소 비용 신장 트리의 줄임말이고,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39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가니까 메뉴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첫 번째 그림은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신장 트리, 세 번째는 최소 비용 신장 트리라고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비용 신장 트리의 응용 예를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언급을 했고, 이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크리스칼, 하나는 프림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각 간선의 수치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모든 버텍스를 연결하고 비용이 최소인 트리가, 이진 트리가 MST다. 즉 최소 신장 트리가 되겠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니까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야는 요 보니까 간선이 까맣게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비순환한다. 사이클 형성 안 되면서 연결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길이가 4가 있고, 요 부분은 1이 있고, 요 부분은 2가 있더라. 그럼 전체 우리 그래프로 봤을 때는 요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전체 비용은 뭐다? 7이 나온다. 중간 끊어 보니까 신장 트리를 적용하니까, 자, 왼쪽에 수직으로 연결했다. 여기는 뭡니까? 4가 할당대가 있고, 아래쪽에는 보니까 5가 할당대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간선은 뭐다? 2가 할당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합계를 구해보니까 비용이 얼마? 11이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기존 그래프가 일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신장 트리를 적용했을 때는 비용이 11이 나오고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적용하니까 7이 나왔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게 통신망을 뭐 수도 배관을 연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를 적용하는 게 비용이 가장 최소화 되겠나?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겠나? 이 말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하더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방금 전에 앞에서 말한 최소 비용 신장 트리의 응용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타이틀이 보니까 첫 번째는 크루스칼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MST 알고리즘이라고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98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11장 2절 거리 가지고 크루스칼의 MST 알고리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크루스칼의 MST 알고리즘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고 제너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알고리즘인 방법이 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리디 메서드 타임, 즉 탐욕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주로 어떤 건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뭐다? 답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밑에 이미의 버텍스 U가 있고 이미의 버텍스 V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아래쪽에 이미의 버텍스 X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점 U를 출발해 가지고 X를 거쳐가 정점 V로 갈 수도 있고 단순하게 정점 U에서 정점 V로 바로 이래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디 방법은 최소한 뭐다? 최단 경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 탐욕 알고리즘 그리디는 각 부분에서 최적을 선택하면은 전체에서도 최적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택은 항상 하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 전에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런 메서드를 활용한다. 이게 탐욕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398페이지 아래쪽에 가니까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탐욕적인 방법, 즉 그리디 메서드를 활용하더라. 그래서 탐욕적인 방법은 알고리즘 설계에서 있어서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고 탐욕적인 방법이란 선택할 때마다 그 순간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최종적인 해답에 도달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마치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는 것과 같다. 즉 탐욕적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뭐다? 안 좋지만은 실제로는 상당히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이다. 왜? 그만큼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재 399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그림 11-3에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비유를 해놨는데 하나의 이미지를 넣어놨죠. 그래서 보니까 아주머니가 식탁 테이블 위에서 뭡니까? 음식을 먹는데 그 전체 내용 중에 뭡니까?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도록 되어 있더라. 그래서 탐욕적인 알고리즘에서 순간의 선택은 뭐다? 그 당시에는 최적이다. 하지만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적인 해답들을 모아서 최종적인 해답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해답이 반드시 뭐다? 전역적으로 최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글로벌. 따라서 탐욕적인 방법은 항상 최적의 해답을 주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 여기 우리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최적의 해답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고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최소 비용의 간선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사이클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근거해서 각 단계에서 뭐다?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 최소 비용 간선을 선택을 하더라.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모든 정점을 뭐다? 최소 비용으로 연결하는
최적 해답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크레스칼 알고리즘은 먼저 그래프의 간선들을 뭐다? 가중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 소팅. 정렬된 간선들의 리스트에서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 간선을 찾아서 현재의 최소 비용 신장 트리의 집합에 추가를 하고, 만약 사이클을 형성하면 그 간선은 뭐한다? 주의시킨다. 그래서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크레스칼 알고리즘은 우리 교재 페이지 39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알고리즘 11.2와 같이 요약이 되더라. 그건 우리 다음 슬라이드 나오고요. 현재 슬라이드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크레스칼의 MST 알고리즘은 뭐다? 탐욕적인 방법을 대표적으로 쓰는데, 이놈은 주요 알고리즘 설계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고, 각 단계에서 최선의 답을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인 해답에 도달되더라. 그리고 이 탐욕적인 방법은 항상 최적의 해답을 주는지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크레스칼 MST 알고리즘은 최적의 해답임이 뭐다? 증명되더라. 아시겠습니까? 고래 참고하시고, 요 그림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넘어가니까 크레스칼의 뭐다? MST 알고리즘이라고 나와있죠. 이거는 일종의 수도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399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오는데, 여기 주성문은 뭐다? 최소 비용 뭐다? 스패닝 트리를 구하는 크레스칼의 알고리즘입니다. 그 입력은 뭐다? 가중치 그래프 G 뭐다? 정점 V와 H, E가 있죠. 간선. 여기에 N은 노드의 개수를 의미하더라. 그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한다? ET라고 나오죠. 그죠? H를 뭐다? 다 모아 놓겠습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이루는 간선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재 수도 코드 첫 번째 명령 문장을 보니까 크레스칼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E를, 즉 H를 뭡니까? 자, 각 요 W 있죠? W H 첫 번째와 H 2번째까지 있는데, 이미 그 정점이 두 개 있다면 그 사이에 간선이 있겠죠. 그죠? 간선에 주어진 웨이트 값이가 있다면 이 값을 뭡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이렇게 첫 번째 소팅 정렬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언카운트가 첫 번째는 뭔데? 초기화를 제로 값을 줬고, K에도 뭡니까? 제로를 줬습니다. 그리고 하일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요 줄은 각각의 H를 웨이트 값 순으로 정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하일문에 보니까 어카운트하고 n-1보다 작느냐 이래 되어 있는데, 요거는 모든 H에 대해서 체크해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씩 카운팅 하죠. 일씩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 if문에 보니까 et와 뭐다? ek가 사이클을 포함하지 않으면은 이 말입니다. 포함하면 그걸 제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대한 문장에 보니까 et에다가 etu 뭡니까? ek. 그리고 카운팅을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은 et를 주고 종료가 되더라. 자, 요렇게 간단하게 수도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교재 페이지 39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알고리즘 11.2에 보니까 크레스칼의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00페이지 보면은 맨 아래쪽에 그림 11-4가 나옵니다. 그 보니까 크레스칼 알고리즘 동작의 A라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그림을 우리가 맨 위에 보니까, 자, 버텍스 A와 B, C, D, E, F, G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죠. 그리고 각 간선이 주어져가 있고, 간선에다가 이미 웨이트 값, 가중치 값을 10, 29, 16, 15, 18, 25, 27, 22, 12 이렇게 주어져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데,
이 크루시칼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만드는 과정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간선들을 가중치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메뉴의 그림 보니까 오른쪽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이 각각의 간선들이 있는데 이걸 각 가중치 값 있죠. 10하고 마지막 뭡니까? 12, 15, 16, 18 이래가 쭉 가니까 29가 있죠. 요렇게 오름차순 어센딩 소트를 한다임. 그럼 위에 있는 이 가중치 10의 값 위에 보니까 A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정점 버텍스 A와 정점 버텍스 F 있죠. 이걸 간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노랗게 지정되어 있는 요 정렬된 첫 번째 밸류 값은 뭡니까? 이 간선에 주어진 뭡니까? 가중치다임. 그래서 이렇게 오름차순 첫 번째 정렬을 했다임. 그리고 먼저 가장 가중치가 낮은 간선을 먼저 선택을 한다. 그래서 10을 선택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그래프에서 자, 정점 버텍스 A와 F가 가중치가 10으로서 가장 낮기 때문에 요 놈을 먼저 선택을 하고 요걸 어디에 ET에 포함을 시키더라. 그 다음에도 계속 가중치가 낮은 간선들이 뭐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C와 D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C와 D. 왼쪽 그림이 두 번째 있습니다. C와 D가 있고, 그 다음에 B와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C가 주어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례로 선택해가지고 ET에 포함시킨다. 그 다음 차례는 간선 뭐다? D와 G입니다. 오른쪽 여기 보니까. 예? 웨이트 값은 18이 주어져가 있네요. 자, 그래서 다음 차례는 간선 D와 G 차례지만은 DG를 추가하게 되면은, 아시겠습니까? DG를 추가하게 되니까, 오른쪽 그림 보세요, 여기에. 자, 여기 DG를 추가하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사이클이 형성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이클 B와 C와 DGB가 형성되더라면, 따라서 요 DG는 X 표기되어 있죠. 요걸 제외시키고, 다음 간선이 뭐다? D와 E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D와 E. 아시겠습니까? 요 DE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E와 F 있죠. E와 F. E와 F까지 선택이 되면은 간선의 개수가, 다시 그 위에 거 다시 설명합니다. 자, DG는 사이클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다음 간선인 D가 선택이 되고, 다음 간선 EG도 역시 뭐다? 사이클을 형성한다. 요 아래쪽에 보세요. EG 있죠, EG. 요거 25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사이클 형성돼. 요래 연결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놈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EF 있죠, EF. E와 F 요 부분입니다. 자, EF가 선택이 된다. 그래서 EF까지 선택이 되면은 간선의 개수가 6개가 되어 가지고, 요 간선 요 빨간 거 헤아려 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되죠. 6개가 형성되어 정점의 개수인 7보다 뭐다? n-1이니까 하나 적어져서 알고리즘이 뭐한다? 여기 와서 종료가 되더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되는, 즉 최소 비용 신장 트리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크루시칼의 MST 알고리즘, 그러고 밑에 보니까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01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은 그 다음 402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크루시칼 알고리즘은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다른 알고리즘보다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다음 간선을 이미 선택된 간선들이 집합에 추가할 때 사이클을 생성하는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간선이 이미 다른 경로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을 연결할 때 사이클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현재 우리 요 아래쪽에 나오는 그림은 두 개가 있는데, 페이지 402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그림 11-5 거래가 사이클 체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요 그림 11-15 왼쪽에는 A 그림이 있죠. 사이클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A처럼 간선의 양끝 정점이 같은 집합에 속하면,
자, 버텍스 A가 있고 버텍스 B가 있는데 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 전체 같은 집합이다. 요게 유니온 되겠죠. 전체 집합에 속해 있더라. 자, 요렇게 속하면 간선을 추가하였을 경우 사이클이 형성되더라. 반면에 오른쪽 그림 있죠. B는 보니까 집합 왼쪽이 하나 있고 오른쪽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즉 A와 B가 다른 집합에 속해 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B처럼 간선이 서로 다른 집합에 속하는 정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버텍스 A와 B를 다른 집합에 속하는데 간선을 엣지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사이클이 형성되지가 않더라면, 따라서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간선의 양끝 정점이 같은 집합에 왼쪽 그림처럼 속해 있는지를 먼저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검사를 위한 알고리즘을 우리는 뭐다?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이라 부른다. 그럼 이 유니온 파인드의 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노이면, 이거는 크리스칼 알고리즘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더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슬라이드에 보니까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은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하는지 알아내야 된다. 즉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다음 크리스칼 MST 알고리즘에서 사이클 검사에 주로 활용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니까 이미 버텍스 AB가 같은 집합에 속하면은 사이클이 형성이 안 되는데 반하여 B 그림처럼 버텍스 A와 B가 다른 집합에 속하게 되면은 뭐다? 사이클이 형성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02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유니온 파인드 연산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타이틀은 크리스칼의 MST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교재 402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자, 유니온 파인드 연산은 크리스칼 알고리즘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그래서 유니온 X, Y 연산은 뭐다? 원소 X와 Y가 속해 있는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을 만든다. 그래서 파인드 X 연산은 원소 X가 속해 있는 집합을 반환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S 이꼴 있죠. S는 썸입니다. 중괄호 열고 1, 2, 3, 4, 5, 6 중괄호 닫고 집합을 가정하자. 처음에는 집합 원소를 하나씩 분리하여 독자적인 집합으로 만든다. 그래서 1과 2와 3과 4와 5와 6과 이렇게 독자적으로 집합으로 만든다. 여기에 이제 유니온 1,4와 유니온 5,2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집합으로 변환한다. 어떻게? 그렇게 유니온 하니까 첫 번째는 1,4, 두 번째는 5,2, 세 번째는 이제 독립적으로 3 따로 6 따로 이렇게 되더라. 또한 이어서 유니온 4,5와 유니온 3,6을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교재 아래쪽에 보니까 첫 번째는 중괄호 열고 1, 4, 5,2 중괄호 닫고, 그 다음 컴마 다음에 중괄호 열고 3,6 중괄호 닫고 있죠. 그죠? 자, 요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더라. 근데 현재 요 그림은 우리가 슬라이드 현재 두 개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 또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서 40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그림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유니온 파인드 연산의 구현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집합을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면, 즉 비트 벡터와 배열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트리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노드만 알면 되므로 부모 포인트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부모 포인트 표현이라는 것은 각 노드에 대해 그 노드의 부모에 대한 포인트만 저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목적에는 부적합하다. 즉 노드의 가장 왼쪽 자식 또는 오른쪽 자식을 찾는 것과 가장 중요한 작업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다?
두 노드가 같은 트리에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저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니온 파인드 연산은 이것으로 구현할 수가 있고, 부모 포인트 표현은 뭐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1차원 배열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1차원 배열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배열은 뭐다? 부모 노드의 인덱스를 저장한다. 배열은 부모 노드의 인덱스를 저장한다. 알겠습니까? 요 이제 인덱스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끝까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배열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뭐다? 부모 노드가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 노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노드들이 있다고 하자. 처음에는 전부 분리되어 있다. 즉, 버텍스 A와 B와 C와 D, E, F, G, H, I, J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니온 갈로 열고 A, B 갈로 닫고가 실행되었다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어디? 아래쪽 그림처럼 유니온 AB가 실행이 되었다면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인덱스 값이 여기는 자 합집합 되어버리니까 제로로 바뀌어버리고 A는 버텍스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유니온 C, 뭡니까? H가 호출되면은 요 C와 H가 호출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왜 됩니까? C 유니온 CH가 호출되면 뭡니까? 어떻게 변경되었다? 자, CH가 이렇게 호출되면은 H 값은 뭡니까? 인덱스 값이 이렇게 2로 바뀌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해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이 하나 달랑 등장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04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현재 요 박스에 들어있는 요 소스 코드 있죠. 요거는 페이지 404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알고리즘 11.3에 보니까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알고리즘은 집합의 연산을 구현한 것인데 트리는 뭐다? 부모 노드를 가리키는 배열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루트는 ROT 뿌리, 근원 이런 뜻이죠. 노드 중에 시작점입니다. 자, 루트 노드는 부모 노드 배열에서 마이너스 1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니온 A, B 하고 첫 번째는 뭡니까? 오른쪽에 노드 A 있죠. 이 A의 뭐다? 루트를 찾는 겁니다. 루트를 찾아가지고 왼쪽에 변수 루트 1에다가 집어넣는데, 두 번째는 노드 B의 루트를 찾는 과정이다. 찾아서 어디? 변수 루트 2에다가 집어넣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if 문을 써가지고 루트 1과 루트 2가 같지 않느냐를 물어요. 그러니까 합하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표현은 루트 1 변수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어라. 즉 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find CURR이 있죠. 이거는 커런트의 줄임말인데 CURR의 루트를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표현은 CURR이 마이너스 1하고 같나 묻죠. 그리고 리턴 값 CURR 넘겨주고요. 뭡니까? 그 다음 아래쪽에는 보니까 표현은 뭡니까? CURR. 그 다음 요건 이제 느낌표 부정이죠. 이꼴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 다음 CURR 이꼴은 표현은 CURR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뭡니까? 루트인지 아닌지 뭡니까? 검색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리턴 값을 CURR을 보내고 종료를 하더라. 그러면 요 알고리즘을 C 언어로 구현하면은 우회되느냐?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04페이지 가보세요. 페이지 404페이지 가게 되면은 중간쯤 부분에 보면은 프로그램 11절 7에 보게 됩니까? 유니온 파인드 프로그램 그래가 C 언어로 소스 코드를 작성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자, 인테저 표현은
맥스 언더바 버텍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부모 노드를 뭡니까 의미하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set 언더바 initialize 갈로의 인테저 n 변수를 썼는데 요거는 현재 초기화하는 과정이 되겠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초기값 i는 제로고 i가 제로보다 작으냐 이건 조건식이고, 마지막에 i 플러스 1씩 증가하죠. 그 다음 페어는 i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curr이 속하는 집합을 반환하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요 이제 set find 요거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if 문에가 페어는 커런트하고 마이너스 1하고 같나 묻고 리턴 값 cur를 줬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화일문을 써가지고 뭡니까? 루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cur를 반납하고 종료를 해버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역시 타이틀은 유니온 파인드 프로그램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04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가게 되니까 나오는데 소스 코드가, 자 더블 슬래시를 두고 주성문에 보니까 두 개의 원소가 속한 집합을 뭐한다? 합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void set union 합친다 그랬고 변수 인테저 a와 b를 썼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뭡니까? 루트 a, 자 노드 a의 루트를 찾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루트 b 있죠. 아니 노드 b 있죠. b의 루트를 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if문에 의해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아래쪽에 보니까 합하는 과정이 나와 있더라.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또 알고리즘이 이어서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쫓아가느냐, 405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면 맨 위에 보니까 크루스칼 알고리즘 구현이라고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위에 유니온 연산과 파인드 연산을 활용을 해서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면은 다음과 같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는 간선들을 정렬하여야 하므로 그래프가 간선들의 집합으로 저장되었다. 즉 그래프 타입 안에 간선들만을 저장을 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장 알고리즘으로는 시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뭡니까? qsort라고 되어 있죠. 퀵소트인데 qsort 함수를 사용을 했다. 즉 최소 히프를 해도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요 강의 자료에 보니까 크루스칼의 MST 프로그램 그래가 알고리즘 요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페이지 405페이지 맨 위에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니까 프로그램 11.8 그래가지고 크루스칼 최소 비용 신장 트리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삽 include가 함수를 썼죠. stdio 헤드 파일 그 다음 include std library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의를 합니다. 샵 디파인 거라 true에는 1의 값, false에는 0 값. 그죠? 세 번째는 샵 디파인 거가 max vertex가 몇 개, 정점이 100개가 있다. 그 다음 샵 디파인 inf 그래가지고 1000개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페어는 max vertex가 있죠. 요거는 부모 노드를 의미한다. 그 다음 set initialization 요거는 뭡니까? 초기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포문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i는 0, i가 m보다 작냐? 그 다음 i는 하나씩 증가하라. 페어는 i 비율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집어넣으라 그러죠. 그 다음 curr이 속하는 집합을 반환하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set find integer curr 그 다음 if 문에 의해 가지고 페어는 curr에 마이너스 1하고 같은지 묻고 리턴 값은 curr 주고 그 다음 아래쪽이 뭡니까? 루트를 뭡니까? 검색하고 있대.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또 알고리즘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 405페이지 있죠. 페이지 405페이지 프로그램 맨 아랫부분에 가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개의 원소가
속한 집합을 합친다 그러죠. 그죠? 합치는 과정이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뭡니까? 버텍스가 A와 뭡니까? B가 있는데 전부 인테저를 썼으니까 정수값이 될 것이고, 요 아래쪽에 첫 번째 보니까 set find A라고 되어 있죠. 즉 노드 A의 루트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set find B는 뭡니까? 로드 B의 루트를 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비교해 가지고 뭡니까? 서로 합하더라.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구조체를 써가 struct h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ger start and wait가 있는데, 이 start는 뭡니까? 시작 정점을 말하고 end는 종료 정점, wait는 뭡니까? 정점과 정점,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 h가 구성이 되겠죠. 간선이 주어지면 거기 주어지면 뭡니까? 가중치 값이 되겠다. 즉 요거는 struct 문을 써가지고 간선을 나타내는 구조체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type define에 보니까 struct graph type 그래가지고 integer n은 뭐다? 간선의 개수를 의미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h 뭡니까? struct h하고 his하고 대괄호 안에 뭡니까? 이 아스테리스크가 max vertex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graph type이다.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이 납니다. 고려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또 알고리즘이 등장하는데,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0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06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위에 그 알고리즘 라인이 있죠. 행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성문을 뭐다? 그래프 초기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이다고 그래프 뭡니까? 언더바 이니셜라이제이션 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포문을 써가지고 뭡니까? 엣지 값을 각각 뭡니까? 검색을 해가지고 할당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프 엣지의 스타트는 제로고 종료도 제로고, 그 다음 웨이트 값은 INF에서 가져오겠다. 그 다음 간선 삽입하는 과정을 요 넣어놨어요. 간선 삽입하는 과정.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타트 값, 엔드 값, 웨이트 값, 그리고 n를 하나씩 증가하죠. 그 다음 아까 qsort 나왔죠. 퀵소트에 사용되는 함수. 그러니까 이제 컴페어 비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를 비교하겠죠. 그리고 구조체에 이제 structure hx, hy 이래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ha 값을 집어넣고 여기는 hb 값을 집어넣겠죠. 그 다음 리턴 값은 x에는 웨이트 값, y에 웨이트 값 요렇게 각각 집어넣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주성문의 크로스칼이 뭐다? 최소 비용 신장 트리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06페이지 한번 보세요. 406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거 보니까 크로스칼의 최소 비용 신장 트리 프로그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스 코드 보니까 보이드하고 크로스칼, 그 다음 인테저 엣지 언더바 어셉티드 제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은 이제 현재까지 선택된 간선의 수다이면, 그 다음 인테저 uset, 그 다음 버셋도 있죠. 요거는 정점 u와 정점 v의 집합 번호고, 그 다음 struct he 있죠. 그죠? 요거는 간선 e를 뭡니까? 연결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여기 set initialization 있죠. 집합을 초기화하는 과정이다. 그 퀵소트를 썼고 이제 컴페어 비교하겠죠. 그 다음 print f, 자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이런 문장을 출력하라면 크리스칼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이다. 그 다음에 슬래스 내로 줬죠. 한 줄 떼어주겠죠. 출력이 그래 나오겠죠. 인테저 i는 초기값 제로 줬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간선이 수를 비교한다. n-1보다 작냐 물어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뭡니까? 정점 u의 집합 번호라고 되어있죠. 그죠? 정점 u의 집합 번호 us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점 w의 집합 번호다. 여기 보니까 vs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if문을 썼는데 서로 속한 집합이 다르면은, 자 정점 u와 정점 v를 이제 비교가 이제 다르면 계속 같지 않으면은 인쇄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뭡니까? 간선 %d, %d
갈로 닫고 %D를 선택한다. 그 다음 한 줄 빈줄 주고 그 다음 이 스타트, 이 엔드, 이 웨이트 값 그러니까 간선 EA 시작점, 종료점, 가중치 그 다음에 엣지, 업셋, D 하나 증가하고 마지막에 셋 유니온 있죠. 그러니까 두 개 정점 U셋과 정점 V셋을 뭡니까? 집합을 합치는 과정이 되고 I는 또 하나씩 증가해 주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407페이지 한가 보세요. 407페이지 가게 되면은 그 소스 코드 중간쯤 보니까 그 그래프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요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인테자 메인 보이드라고 주고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래프 타입 아스테리스크 G 그 다음에 G 꼬르는 그래프 타입 아스테리스크 more allocation size of 그래프 타입 세미콜론 그래프 이니셜라이즈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인설트라고 되어 있죠. 즉 H를 이제 넣겠다 이 말이에요. 자, 주어진 그래프 중에 뭡니까? 정점 0와 1 사이에 뭡니까? 이 두 개의 버텍스 사이에 뭡니까? 웨이트 값에 29를 주라. 그 다음 1하고 2 사이에 16을 주고 자, 간선 2, 3에 12 3, 4에 22 4, 5에 27 그 다음에 5, 0에 10 그 다음에 6,1에 15를 주라. 그 다음에 버텍스 6과 3에 뭡니까? 간선에다가 웨이트 값 18 그 다음 6,4에다가 25를 주고 크로스칼 G라고 되어 있고 프리 G를 줬고 리턴 값 0를 줬다. 이걸 반환해가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07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실행 결과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크로스칼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의 실행 결과는 간선 5제로에 의해 가지고 요 보세요. 아래쪽에 그림 5와 0에 보니까 웨이트 값이 얼마 12 있죠. 요걸 선택을 한다. 그 다음 간선 2와 3 있죠. 2와 3에 보니까 웨이트 값이 12다 선택되고 그 다음에 6,1 있죠. 요 부분에 보니까 웨이트 값 얼마 15다. 요 놈이 선택되더라. 그 다음에 1,2 있죠. 여기 보니까 16의 값이 있습니다. 요 놈이 선택되고 그 다음에 3과 4 부분에 있죠. 버테스 3, 4 여기는 웨이트 값이 22가 놓여 있네요. 그래서 22를 선택해주고 마지막으로 4,5 있죠. 이 부분은 웨이트 값이 얼마 27이 4, 5 있죠. 요 부분이다. 27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요 놈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실행 결과 요런 모양이 나오더라. 요런 값 밸류가.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크루스칼의 MST 최소 신장트리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보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407페이지 내용이 되겠다. 그래 그 교재 가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면은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간선들을 정렬하는 시간에 좌우되더라. 따라서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은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갈로 열고 E 로그 제곱 E이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 놓기를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대부분 간선들을 정렬하는 뭐에 의해서 타임, 시간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리고 사이클 테스트 등의 작업은 정렬에 비해 뭐다? 매우 신속하게 수행되더라. 요런 장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네트워크의 간선 E개를 퀵소트, 퀵 정렬과 같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정렬을 한다면은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비고 E 뭐다 로그 E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걸 학습 정리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탐욕 알고리즘, 아까 그리드라 그랬죠.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럼 그 알고리즘에는 크게 프림 알고리즘도 있고 크루스칼 알고리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살펴봤다. 이놈은 간선의 가중치 값을 정렬을 해가지고 MST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라 그렇습니다. 그죠? 뭐다? 최소 신장 트리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메소드 방법은 프림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는데, 요거는 다음 두 번째 강의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프림 알고리즘은 뭐다? 정점의 최선값을 선택을 해서 MST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프림 알고리즘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 프림 알고리즘의 내용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등장하느냐? 페이지 408페이지 중간쯤 가면은 11장 3절에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프림의 MST 뭐다? 알고리즘이라고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한번 보시면은 408페이지 중간에 프림의 알고리즘은 뭐다? 시작 정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신장트리 집합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시작 정점만이 신장트리 집합에 포함되고, 프림의 방법은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신장트리 집합에 인접한 정점들 중에서 최저 간선으로 연결된 정점을 선택하여 트리를 확장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트리가 n-1개의 간선을 가질 때까지 계속되더라. 그럼 여기 이제 최저 간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소 거리에 있는 정점을 선택하는 걸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각 간선이 뭐 예를 들어 하나, 둘, 세 개가 주어졌는데, 이미 뭐 A 간선은 10, B 간선은 뭐다? 20, C 간선은 30이 주어졌다면은, 가능하면은 최소 거리에 뭐다? 있는 정점을 선택한다. 이게 뭐다? 프림 MST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예제를 들어가 나중에 보여주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408페이지에 나오는 프림 MST 알고리즘은 다음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기니까 QA가 나오죠. 자, 실제 우리가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다양하게 받고, 교수님이 또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은, 자,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 뭐 질문 받기도 어렵고, 또 뭐 답변하려 그래도 뭐 질문이 없는데 뭘 답변하겠습니까? 자, 그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제 11주차 동영상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 12월 초에 되면은 우리나라 1년 그 행사 중에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지금 고3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후배가 되겠죠. 고3들이 뭐다? 수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수능이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옛날에 고3 수험생 생활을 보냈을 거고,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친인척, 조카들이라든지 고3 수험생이 있으면은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해 주시고, 시험 치기 하루 전날 꼭 뭐다? 찹쌀모치 기억납니까? 또 엿있죠? 또는 뭐 우리 주변에 빵가게에 가서 학생들 힘내라고 뭔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여러분들 하나 준비해서 전달하시면은 그 후배들이 엄청나게 힘이 날 겁니다. 파이팅 하겠죠?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니까.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벤트 벌여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교수님이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종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레포트뿐만 아니고 평소에 못했던 교과서 내용 한 번 더 반복 집중 학습을 해서
기말고사 여러분들 잘 치르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강의 청취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간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